출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간도 되지 않았는데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는 책들도 있죠. 미국 최초의 흑인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 비커밍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무려 31개국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 동시 출간된 이 책은요. 출간 전부터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그녀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책 제목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책 제목인 비커밍은 변화의 과정, 즉 되어가기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가난한 흑인 집안에서 태어난 소녀가 한 나라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까지 그 순탄치만은 않았던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되기, 우리가 되기, 그 이상이 되기. 책의 목차이기도 한 이 세 가지 비커밍 과정은 우리 모두의 인생 과제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청산뉴스 1월 매주 금요일에는 슬기로운 대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조에스터 대표님과 함께 우리 모두의 인생 과제를 풀어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혹시 짜장면이 좋으세요? 짬뽕이 좋으세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래도 어떤 분은 또 볶음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짜장면이 좋은지 짬뽕이 좋은지 너무너무 결정하기 어렵지 않아요? 또 게다가 어떤 날은 짬뽕이 먹고 싶고 또 어떤 날은 짜장면이 먹고 싶고 또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짜장면 먹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짬뽕을 먹으면 또 그것도 먹고 싶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긴 게 바로 뭐예요? 짱짜면이죠. 맞아요. 사람들이 뭘 먹어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을 하니까 그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짬짜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결정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렇죠? 아침에 나와서 무슨 옷을 입을까?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친구를 만날까 말까? 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어려워하는 걸 참말로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도 하고요. 실제로는 이러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햄릿 증후군이라고 해요. 네. 그 햄릿의 한 대사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대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뭘 먹을까? 이거는요. 크게 잘못해도 다음에 다시 그걸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지 못할 때예요. 그럼 우리는 왜 결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선택과 결정이 어려운 걸까?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제 강의를 미리 듣고 오신 분 아니시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 더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어느 학교에 가야 되는가? 또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나 무엇이 되고 싶은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만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냐면 왜 이렇게 선택 앞에서 자꾸 주저하냐면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린 너무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 거죠. 왜 나에 대해 모르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몇 살인지 여쭤봐도 돼요? 몇 살이에요?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28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와, 기분 좋으시죠? 많이 좋으세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도 되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할 때 나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걸까? 제가 그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내가 막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어. 그럼 그때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갖고 있으면 짜장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나와 대화하기가 필요한 이유를 거기에 두고 싶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길에 선택에 많은 길들이 있을 텐데 그때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저는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야식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아까랑 너무 다른 표정이야. 그럼 뭘 드세요? 닭발. 많이 드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물어보자마자 이 메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 닭발이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훌륭한 식사야.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러기도 해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야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로워서 먹는 건지 먹고 싶어 먹는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이 신체의 허기인 건지 영혼의 허기인 건지 이걸 모르고 마구 먹어서 나중에 섭식장애 같은 걸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관계가 고픈 건데 대화가 고픈 건데 옆에 친구가 고픈 건데 이 고픔을 배고픔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배고픈가 봐 이러면서 막 먹는 거죠. 이게 마치 뭐라고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린 어린아이들은 어린 갓난아기들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아프면? 엄마가 보고 싶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배가 고픈 것과 아픈 거 이런 거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냥 배가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울어. 그렇죠? 근데 커가면 커갈수록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아파요 라고 얘기한다니까 엄마 밥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먹고 싶어 먹는 것과 관계가 고파 먹는 것은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또 왜 그런 걸까? 전 또 그 이유를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와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배가 고픈 것 또는 관계가 고픈 것을 구분하지 못하더라. 우리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됐으니 이제 내가 한 끼를 먹더라도 먹고 싶은 걸 먹. 또는 내 신체에 일어나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려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외로우면 친구랑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시작을 저는 나와 대화하기로 저는 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나와 대화하기 그 첫 번째 주제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나와 대화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아침 여러분과 대화하세요. 매일 아침. 그럼 매일 아침 나랑 대화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잘 잤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잘 잤니?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뭐부터 하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핸드폰부터 보는데. 핸드폰부터 봐서 페이스북에 무슨 글이 올라왔나 뉴스부터 보는데 제가 이런 저를 발견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있으면서 페북에 있는 패친들의 대소사는 그렇게 관심 있으면서 왜 내 마음에 올라오는 내 글은 관심 있지 않은 걸까? 나의 하루, 내 몸과 내 마음이 나에게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매일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타임라인은 안 봐. 남의 타임라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의 타임라인부터 살펴보세요. 엄마한테 안녕해주셨어요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페이스북을 먼저 켜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자, 보시면 여기는 건전지가 있죠. 에너지가 있다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한 몇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 6, 네. 이게 막 높다고 좋고 낮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의 오와 여러분의 오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한테서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아 내가 평균이 6이구나. 전 평균이 6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몸의 에너지가 몇 점 있을까 이렇게 우선 내 몸부터 좀 알아차려 보세요. 네. 우리 차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졌는지 가득 차있는지 알아차려야 되죠. 내가 오늘 주유가 가득 차 있으면 먼 거리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유가 적게 있으면은 아껴 써야 되고 집 앞에만 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이런 나에게 시도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자마자 내 몸의 에너지가 1부터 10까지 몇 점 있지? 라고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느낌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느낌은 어떤지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느낌도 좋아, 나빠가 아니라 여기 제가 우리 느낌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느낌 단어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한 5개 정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평온한, 좋아요. 또 기쁜, 상쾌한, 훈훈한. 네. 처음엔 대부분 나한테 익숙한 단어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좋은, 뭐 편안한. 하지만 이걸 5개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더 깊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면 상쾌한, 또 기대가 되는, 약간 또 뭉클한 이런 단어들을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잘 잤다 하고 함께 나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에너지가 어때? 네. 그리고 지금 느낌은 어떠니? 한 5개 정도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삶의 패턴이 좋다하고 나쁘다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분이 어때요? 그럼 좋아요. 오늘 어때요? 나빠요. 그런데 나쁜 감정을 느끼면 나쁜 감정을 더 쉽게 잘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들은 오늘 기분 어때요? 나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죠. 오늘 기분 어때요? 더 나빠요. 한 달 후에 물어보면 더 나빠요? 더 나빠요. 나쁜 감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은 좋다와 나쁘다 양극 감정만 있지 않아요. 굉장히 그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소개팅 뭐 이런 거 해봤어요? 전 많이 해봤는데 서로를 보거나 소개팅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떨리죠? 또요? 긴장도 돼. 하지만 또 어때요? 기대에 부풀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맞아. 우리는 이렇게 한순간에 다양한 감정을 느껴요. 그러면 떨리면 안 돼! 이런다고 안 떨려요? 그것도 아니죠. 떨린다는 건 뭐예요?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설렌다는 건 어떤 거예요? 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감정들은 그냥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인데 설레는 건 되고 떨리는 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한다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과 마음을 체크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적어도 5개의 감정을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나랑 대화하기를 한번 시작해 보신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까 그 단어들이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우라고 하면 외워질까요? 안 외워져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저런 느낌 단어들을 하다 보면은 저 단어들이 내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친구한테도 야,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 오늘 좀 굉장히 상쾌해 보인다. 좋아요. 오늘 표정 보니까 뭔가 기대한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너 좀 많이 뭉클한가 보다. 그러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얘가 쓰는 단어 좀 남달라. 그런데 왠지 내 마음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공감한다는 건 그 사람 마음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건데 그 이름표의 감정들은 내가 자꾸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지 그 언어들로 알아차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와 대화하기 시작하신다면 첫 번째로 한번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아까는 아침마다 나랑 대화하는 거였잖아요. 이번 밤에 자기 전에도 나랑 좀 대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전에 나랑 무슨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밤에는 이렇게 나랑 대화하면 좋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을 했죠.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때 다양한 것들을 느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때 내가 참 잘한 선택들도 있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났던 경험도 있죠. 또 하나 오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 내가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했던 거 이런 건 오래 기억해두면 좋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거든요. 잠자기 전에 나의 과거와 또 오늘 있었던 나와 그리고 앞으로의 나와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랑 김주환 교수님이 쓰셨던 책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A그룹과 B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A그룹한테는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난 다음에 내시경에 관을 호수를 빨리 뺐어요. B그룹은 어떤 거냐면 대장 내시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뺐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가로측은 뭐예요? 시간이고 우리 세로측은 통증이거든요. 그러면 저 면적의 합이 뭐예요? 고통의 합인 거죠. 그러면 A그룹과 B그룹 중에서 누가 더 고통이 많아요?
B그룹이죠. 그리고 A와 B그룹에게 동시에 물어봤어요. 다음에도 내시경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그룹이 받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A그룹. 당연하죠. 통증이 합이, 고통의 합이 A그룹이 적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신기했냐? 다음에 내시경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B그룹에 있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통은 A그룹이 훨씬 더 적은데. 그쵸? 왜 그랬냐면 내시경을 뺐을 때의 고통의 수치를 보세요. A그룹은 어디예요? 통증의 강도가 한 6에서 7 정도 되죠. 하지만 B그룹은 내시경을 뺐을 때 시간은 같지만 내시경을 뺐을 때 통증의 강도가 몇쯤 돼요? 1쯤 되죠. 우리의 자아에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험 자아는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 추워요? 또는 어색해요? 또는 재밌어요? 흥미있어요? 하지만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피디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강의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제 그거는 현재가 아니죠. 뭐가 돼요? 과거가 되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경험자가 아니라 기억자가 활동을 해요. 기억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어땠어요? 어제는 어땠습니까? 물어볼 때마다 이때 모든 자아들은 경험자예요? 기억자예요? 기억자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총합은,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자아의 총합이에요? 기억자아의 총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기를 쓴다는 건 무슨 자아를 쓰는 거예요? 기억자아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기억자아가 행복한 일들이 많은 거거든요. 행복한 일들이. 그래서 뭘 관리해야 돼요? 기억자아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자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일기예요. 일기를 행복하게 있었던 일들을 쓰면 훨씬 더 이 기억자들이 행복한 일들로 계속 쌓아두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행복하다고 느낄 거고, 좋았던 일을 오래 기억할수록 나중에 이것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기억자가 너 잘할 수 있어. 너 그때도 수학시험 잘 봤잖아. 노력하면 너 잘한다? 라고 한 기억자가 막 활동을 해주거든요. 일기는 다시 말하면 나와 대화하기예요. 밤마다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와 대화하는 일기 쓰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걸로 많이 우울증이 있으셨던 분들을 상담하기 전에 이 일기를 한 달 동안 써서 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일기를 쓰신 분과 안 쓴 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미 한 달 동안 이 일기를 잘 쓰고 오면요,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높으니까 상담을 하면 훨씬 더 잘 돼요. 이게 바로 이 브릿지 다이어리라고 해서 나하고 나의 과거, 나의 오늘, 그리고 나의 미래와 브릿지, 연결되는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있었던 긍정적 추억 경험을 하나 써보는 거예요. 이 과거에 있었던 긍정적인 추억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들은 금방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오래오래 기억할수록 좋겠죠. 이것들이 오래오래 있어야 나중에 내가 이걸 면접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이 안에서 이 과거가 쑥 올라오면서 잘할 수 있어. 너 옛날에 공부만 하면 잘했다니까? 막 이런 나의 과거의 경험이 쑥 올라오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나에 대해서 하나 쓰는 거. 두 번째로는 현재 있었던 일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오늘 고마웠던 사람이나 고마웠던 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잡아줬다든가, 내가 양손에 짐이 있었더니 꼬마아이가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줬다든가, 이렇게 작고 소소한 긍정적인 일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나에 대한 칭찬도 하나 해보세요. 내가 오늘 발표를 할까 말까 했는데 발표를 했다든가, 내가 졸렸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강의 다 들었다든가, 이런 나에 대한 칭찬.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아까 오프닝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내 삶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일들을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거 쓰다 보면요, 내가 오늘 선택한 게 너무 없어. 계속 뭐 먹을까?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렇죠? 이거 할까 말까? 안 하다가 어떻게 해요? 데드라인을 막 해버려. 데드라인을 하는 것들 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 아니죠. 시간에 밀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 질문이 4개 있으면 그다음 한 일주일 후에는 하나만큼은 내가 자꾸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달 후가 지나면 하루에 2개는 내가 선택한 일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오늘 선택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오늘 배운 한 가지가 뭘까. 예를 들면
꼭 좋은 일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죠. 나쁜 일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니까 또 남에 의해 선택당하는구나. 그러니 이제 선택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내가 오늘 배웠던 한 가지들. 마지막으로 나의 미래와도 한번 브릿지를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미래에 어떤 모습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딱 40 중반인데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예를 들면, 또는 내년 이맘때쯤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게 낯설지 않아.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기시감 같은 거죠. 그리고 어때요? 두렵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돼요. 이게 나한테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됐을까 살펴보면 자꾸 매일매일 내가 일기 쓰다 보니까 이 일이 정말 눈앞에 왔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 6번에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해서 내일 또 당장 해야 될 일이 뭘까? 너무 미래만 꿈꾸면 안 되겠죠.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나도 청산유수에 나가야지 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 뭐부터 해야 돼요? 언어 공부 좀 해본다든가. 좋아요. 또는 나만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도 내일 한번 써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과거에나 오늘을 열심히 살았던 나, 미래의 나를 위해서 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오늘도 잘 살았다. 주에서도 화이팅!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또 매일매일 나와 대화하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요.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이 썼던 브릿지 다이어리를 조금 제가 공개해 볼까 해요. 이건 다 그분들한테 제가 허락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날 쓴 일기예요. 브릿지 다이어리. 뭐 과거에 있었던 추억 하나 써보세요. 그랬더니 몰디브 신혼여행이었어요. 되게 두 단어죠. 그렇죠? 또는 오늘 고마웠던 일 간단하게 한두 줄씩밖에 안 쓰죠. 이분이 이게 첫 번째 다이어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기를 꾸준히 쓰기 시작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10일째 쓰는 날에는 과거에 너무 자세한 나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신기하죠? 게다가 고마웠던 일, 막 내 칭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에 대한 긍정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이 일기를 쓰는 내가 나를 지켜줄 수가 있죠. 인간관계의 어려움, 삶에서의 문제 어려움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나에 대한 긍정성,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은 그러면 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100번을 외치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던 것들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는 거죠. 탁탁 머릿속에다가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매일 아침 나랑 대화하고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나랑 대화하고, 이런 나와 대화하기를 통해서 선택 앞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또는 망설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 안에서 내가 또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몇 월이죠? 1월. 맞아, 1월이에요. 네.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의 달력도 1월부터 12월까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마다 어떤 부족은 1월부터 13월, 14월도 있고요. 게다가 인디언 달력은 되게 특이해요. 1, 2, 3, 4, 5, 6 숫자로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달에 대한 이름들이 있거든요. 한번 이게 몇 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무소유의 달. 이게 1월부터 12월 중에 몇 월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가진 달.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답은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은 우리가 곡식을 거의 다 먹고 새로운 달을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소유의 달을 갖다 인디언들은 12월을 무소유의 달이라고 부른대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머리맡에 씨앗 두고 자는 달은 몇 월일까요? 3월? 2월? 아, 맞아요. 그 비슷하게 이제 여러분들 잘 맞추고 계세요. 그러니까 씨앗을 이제 뿌릴 때가 된 것 같죠? 봄쯤 되는 것 같죠? 4월이에요. 네. 하나 더 문제를 내볼까요? 혹시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다. 이건 몇 월 같으세요? 9월. 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꼭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몇 월 같으세요? 머리맡에 씨앗 두고 자는 달? 아니.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몇 월 같으세요? 10월? 11월? 네.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이 남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몇 월일까요?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이건 몇 월일까요? 5월? 1월? 센스 있어. 맞아요. 1월이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왜 1월을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라고 했을까요? 계획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면에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달이기 때문인 거겠죠. 인디언 달력이 위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디언 달력들은요.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자연이 나오죠. 씨앗 같은. 또 하나 마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내면 세계가 나옵니다. 외부 세계가 너무나 중요했지만 하지만 자신의 내면도 놓치지 않고 늘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밖의 날씨, 타인의 마음에만 그들하고 대화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닌가. 인디언 달력에 나왔던 얘기들처럼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 시작은 타인과 대화하기 전에, 타인을 돌보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돌보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함께 대화하기에 그 시작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1월은 아침 일어나시면 또는 잠자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자신이 여러분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답니다. 오늘 네가 기분이 이래. 오늘 에너지가 어떻다? 오늘 하루 너무 잘 살았어. 이렇게 전화했는데 우리 핸드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핸드폰을 켜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안녕. 너 요즘에 너랑 대화 너무 안 했지? 요즘 어때? 마음은 안녕하니? 나 요즘 잘 지낸다. 라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